한국항공우주산업은 최근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KF-X 체계 개발 분담금 1,320억 원을 받아 인도네시아의 KF-X 사업 철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이 관계자는 KF-X 사업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참여 의지를 확인했다며 인도네시아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KF-X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재정 문제로 KF-X 개발 분담금 지급을 미루는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 전투기 구매를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 우리 정부를 당황시켰습니다. KF-X 사업의 불안전한 요소가 제거됐다니 일단 다행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해외 한군사 매체에서는 여전히 KF-X 사업이 불안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웹진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이스라엘의 제형 추적 레이더를 채용한 한국의 KF-X는 인도네시아 등 이슬람 교도가 많은 나라에 수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비트 시스템은 지난 2월 6일 한국의 한화 시스템에서 제4.5세대 전투기 KF-X에 6년에 걸쳐 구현될 내장형 제형 추종 제형 회피 시스템 개발에 관한 계약을 4,300만 달러로 체결했다고 발표했죠. 이 시스템은 적어도 가시성 제로, 혹한 기후 조건에서 안전하게 비행하고 조종할 수 있도록 하며 항공기의 필수적인 기능인 방어가 필요한 적지에서 효과적으로 운용됩니다. KF-X는 강력한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를 통합하고 미테어 공대공 미사일, 타우러스 벙커버스터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신문은 엘비트 시스템이 항전술의 정교함이 우수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스라엘 기술을 KF-X에 통합한다면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수출 잠재력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인도네시아는 KF-X 전투기의 선두 고객이자 프로그램 자체의 파트너였습니다. 문제는 많은 동남아시아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관계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죠. 이 매체는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 이라크 그리고 다른 잠재적 고객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기술을 통합한 전투기의 구매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이라크는 한국이 개발한 고등훈련기 T-50을 채용한 몇 안 되는 나라에서 이 2개국이 KF-X 채택을 거부하면 다른 이슬람 국가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밀러터리 와치의 주장은 일반론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식 멘트도 고위 관계자의 인용구도 없었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싫어한다는 전제의 추측 기사죠. 이렇게 따지면 인도네시아와 이라크가 사용하는 모든 미국 유럽산 군사무기에 포함된 이스라엘 군사 부품은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요? 그것을 일일이 빼고 사용해야 할까요? 가령 미영연합군이 현재 이라크전에서 감시, 정찰 용도로 사용하는 무인 항공기 헌터와 파이오니어도 이스라엘이 생산한 기종입니다. 이스라엘 부품이 들어간 미국산 무기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다만 향후 2026년까지 예정된 KF-X의 사업 일정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또 다시 이러한 명분으로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즉 KF-X 사업이 완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고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우리는 KF-X를 이슬람 국가에 수출을 논하기 이전 KF-X를 통해 120대 가량의 공군 전력 공백을 메워야 하는 절실함이 있습니다. 또한 KF-X가 향후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지요. 이슈벨리가 이전에도 누누이 주장했지만 군사협력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향후 우리 정부가 방산 수출 전략 군사협력을 계획할 때 이스라엘의 군사기술과 이슬람 국가들의 방산 시장 등을 놓칠 수 없다면 꼼꼼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KF-X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공군 FX 2차 사업 F-35B 도입으로 기울어지나 경항공모함 도입에 따른 결정으로 해석 일각에선 무장 탑재량 낮아 작전 수행력 의문,
내년부터 본격화될 공군의 FX 2차 사업을 두고 스텔스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 전투기인 F-35B의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군 및 방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FX 2차 사업 기종과 관련된 최고위급 회의가 진행되었고, 여기서 사실상 F-35B 전투기를 도입하는 방향의 정책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공군의 FX 2차 사업을 두고 스텔스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 전투기인 F-35B의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FX 2차 사업은 FX 3차 사업 당시 구매하지 못한 20대의 고성능 전투기를 구매하기 위한 사업으로 F-35E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 도입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해군 출신인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재임 시절 경항공모함을 밀어붙이면서 FX 2차 사업 기종으로 F-35B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군 및 외교안보 라인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이로 인해 FX 2차 사업은 구상 단계에서 일부 지연이 초래됐고, 2018년 9월 21일 공군 출신인 정경두 현 국방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공군형인 F-35E가 다시 힘을 받게 된다. 하지만 올해 들어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해군의 경항공모함에 높은 관심을 가지면서 F-35B 전투기 도입으로 다시 기울어지게 된다.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F-35E와 달리 F-35B는 미 해병대용으로 만들어진 스텔스 전투기이다. 2030년경 전력화될 해군의 경항공모함인 대형 수송함 -2는 7만 톤이 아닌 3만 혹은 4만 톤의 배수량을 갖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일단 한 척이 건조될 예정이다. 미 해군의 강습 상륙함에서 운용하기 위해 개발된 F-35B는 F-35 계열 전투기 가운데 유일하게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이 가능한 전투기이다. 또한 우리 해군이 향후 도입하게 될 경항공모함인 LPX-2, 즉 대형 수송함 -2에서 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전투기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항공모함은 해군이 운용하고 여기에 탑재되는 F-35B는 공군이 운용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졌다고 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단 FX 2차 사업의 본래 목적은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한 공군의 고성능 전투기 구매일이다. F-35B도 미래 공중전의 필수 요소인 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F-35E에 비해 무장 탑재 능력과 전투 행동 반경 그리고 기동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전투 행동 반경의 경우 F-35E가 1239km에 달하는 반면 F-35B는 935km에 불과하다. 여기에 더해 F-35B는 내부 무장창에 최대 1000파운드급 무장만 탑재할 수 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FX 2차 사업을 통해 애초 계획된 F-35E 20대를 구매하고 경항공모함인 대형 수송함 -2의 개발 및 건조 추세를 보아가며 향후 F-35B를 구매하는 것이 올바른 전력 증강 방식으로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다. 반면 공군의 입장에서는 지하화된 적의 중요 군사시설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내부 무장창에 2000파운드급의 무장이 반드시 탑재되어야 한다. 또한 F-35E와 F-35B는 기체 및 조종에 많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지만 공군과 해병대라는 운용 목적에 맞추어 개발되었기 때문에 운용 방식도 차이가 많이 난다. 특히 F-35B는 F-35E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 2020년 7월 기준으로 F-35B의 대당 가격은 1억 1,300만 달러로 한화로 약 1,353억 7,400만 원에 달한다. 반면 F-35A는 7,790만 달러로 약 933억 원 정도이다. 알려진 FX 2차 사업의 예산은 3조 9,900억 원으로 여기에는 기체뿐만 아니라 정비와 무장 및 기지건설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예산으로는 F-35B 20대 구매가 어려울 수도 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FX 2차 사업을 통해 애초 계획된 F-35E 20대를 구매하고
경항공모함인 대형 수송함-2의 개발 및 건조 추세를 보아가며 향후 F-35B를 구매하는 것이 올바른 전력 증강 방식으로 보인다고 지적한다. 리틀 랩터 타이틀을 노린다. 먼저 보고 먼저 쏘라.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로 불리는 KF-X는 4.5세대 중형 전투기로 현재 개발 단계는 시제기를 제조하는 과정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4발을 반매립으로 장착한 6대 시제기의 예상 출고 시기는 2021년 4월로 시험 비행을 거쳐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양산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에는 4.5세대 전투기 개발에 이어 성능을 더 개량한 5세대 전투기 개발까지 진화할 계획이다. 본격 개발의 시작은 김대중 대통령이다. DJ는 2000년 11월 3일 KT-1 훈련기의 출하식과 2001년 3월 20일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 행사에서 늦어도 2015년까지 최신의 국산 전투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 KF-X 개발의 시초다. 이어 2003년부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다방면으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추진 전략 연구를 통해 보람의 사업 국내 개발의 추진이 국책사업으로의 전환 필요성까지 보고됐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은 국내 개발 사업이 산업적 파급 효과가 4에서 5조 원밖에 되지 않고 과다한 개발 비용이 소요되기에 해외 직구매에 비해 타당성이 부족하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러다가 2009년 3월 한인디 전투기 공동개발의행사 체결과 건국대에서 보람의 사업의 타당성 분석 검토 결과 기술 성과 산업 파급 효과 등이 직구매보다 국내 연구 개발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이후 2010년 1월에 사업 착수가 승인되어 2011년 6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KF-X 개발이 개시되었다.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와 카이의 주도로 225개의 국내 업체와 10여 개의 정부 출연 연구소 그리고 15개의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외국 계열의 연구소와 업체는 IAEA, PTDI, 유로파이터 유한회사, 록히드 마틴 등도 참여한다. 대한항공도 위보잉사와 함께 컨소시엄 개발 동참 의사를 밝혔지만 차후 보잉의 불참 선언으로 개발 참여는 무산되었다. KF-X기는 맥도넬, 더글러스사가 개발한 FA-18F보다 체급이 작으면서 동급 추력의 록히드 마틴사가 개발한 F-35 기체보다 ing면 하중도 작은 이점이 있다. 이로써 가속력, 선회 능력, 기동 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F-35에 이어 두 번째로 비선형 동적 모델력 변환 제어 기법도 적용될 예정이라 KF-X에 거는 기대감은 높다. 또한 적기로부터의 접히 탐성을 위해 반사각 정렬 설계, 매립형 안테나, S덕트, 평면 동체, 반미립 무장창 등으로 형상이 설계됐다. 또한 적기에서 날아오는 레이더 전파가 안테나에 반사되어 되돌아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주파수 선택적 투과 기술도 적용된다. 이러한 저디탐성 설계 도입으로 KF-X기의 전투 효과는 4세대 전투기인 F-16 대비 4.1배, FA-18E 대비 1.2배의 공대공 임무 향상, F-16C 대비 1.3배의 공대지 임무 향상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스텔스 공대지 작전의 F-35와는 다소 수준이 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4.5세대 KF-X 전투기에 탑재되는 항전 장비로는 AESA 레이더와 IRST와 함께 EOTGP 데이터 링크를 통해 융합된 공유 정보를 활용해 동일 표적 여부 판단과 해당 표적의 비행 궤적 계산을 조종사에게 레드를 통해 시연하는 센서 퓨전 기술이 적용된다. KF-X 탑재를 위해 한화 시스템은 능동 이상 배열 방식의 다기능 레이더를 AN/APG-83 동급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LIG X1은 전자파 방해 장비, 레이더 경보 수신기와 생존 장비 관리 컴퓨터, 체프와 플레어탄 발사 관리하는 CMDS 등을 경량, 소형화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다. F-15K의 네트워크 및 항공기술 부분 제조를 담당하고 있는 LIG X1은
현재 천궁 II와 한국형 GPS 유도 폭탄 KGGB 등의 요격 체계를 비롯해 레이더 체계도 집중 개발하고 있다.